안 튀기게 잘 하면 돼요. 복식호흡 무섭.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니까요. 이날을 기다려왔잖아요. 아니요, 별로 안 기다렸어요. 아니, 기다리시네. 요즘 뉴페이스들 찾으러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냥 제가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요즘 새로운 분들을 많이 찍었는데 어떠셨어요? 다 열심히 설명을 하셨지만 웃기질 않아요. 거봐. 웃겨야 되죠. 그러니까 뭐 조회수도 뭐 시원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제 유튜브에 나오면 조금 재미를 선사하는 황균희 쌤을 모셔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일부러 좀 다른 데를 찾아다녔죠. 왜냐? 너무 로팡만 찍는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내가 좀 많이 찍었지. 그래서 불화설도 돈 거 알죠? 너무 우리 안 찍어도. 1년 됐나? 1년은 안 됐을 거예요. 왜냐? 뭐가 마지막이지? 마지막에 이강소를 찍다가 그 아트페어 때? 그거 아트페어 때? 그 조금씩 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풀로 나온 적은 많이 안젤린 키퍼가 마지막이었지. 아니요. 라울센 뭐 그런가? 네. 그 이번 전시 작가 네. 제가 들어오는 길에 좀 당황했어요. 왜요? 저 작품 이 작품에 대해서 할 말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2-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배꼽 잡으실 수 있어요. 배꼽 잡으세요? 아니 이 작품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전시 전체에 대해서 먼저 네. 알려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제임스 로젠퀴스트라는 작가의 국내에서는 2번째로 있는 개인전이에요. 첫 번째 개인전은 얼마 전에 끝난 세화미술관에서 회고전을 했었어요. 7월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지금 2번째 하는 전시인데 저희 전시는 1960년대 작품들만 딱 모아가지고 한 전시예요. 196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의 팝아트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고 미국이 굉장히 격변하던 문화적으로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격변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유명했던 작가가 앤디 워홀도 있었고 로이 리히텐슈타인, 톰 메슬만, 제임스 로젠퀴스트, 작년에 했던 라우센버그 이런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임스 로젠퀴스트였어요. 그해 1960년대 굉장히 젊었을 때 초기 작품들, 지금의 로젠퀴스트를 있게 만든 그런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굉장히 보시면은 60년대 작품인데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소재도 그렇고 이 캔버스의 형태라든지 어떤 뭐 재료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이 자세히 보면은 60년대에 굉장히 사회가 격변하던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던 미국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먼저 이 작품 먼저 보여드려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작가가 굉장히 열린 사고예요. 이걸 보시면 뭐가 가장 먼저 보이세요? 여자의 가슴이죠. 굉장히 섹슈얼하고 야하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작품의 제목은 게다가 플레이메이트예요. 여러분 플레이보이라는 잡지 다 아시죠? 네. 어떤 잡지죠? 야시시한.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성을 상품화한 그리고 굉장히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남자들의 몰래 보는 그런 잡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잡지가 1957년에 처음 출간이 됐는데 미술. 그때는 어떤 것에 중점을 맞췄냐 이런 야한 여성들의 나체에는 거의 몇 페이지 안 돼요. 제가 1967년도 플레이보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유물 같은 플레이보이를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리고 뭐 남자 정치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를 굉장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풍자한 내용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맞아요. 챕터도 있어서 네.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 플레이보이 때 소개했던 작가들이 다 완전 유명해지. 웰런 맞아요. 같이. 당시 미국의 팝아트를 주도하는 작가들, 또 컨템포러리 아트, 그리고 컨템포러리 음악, 무용, 아방가르드 이런 거를 소개하는 되게 문화적인 잡지였어요. 완전 인식이 완전 바뀌었고. 그쵸. 그래서 1967년인가 6년도에 플레이보이 창립자, 그 유명한 휴 해프너가 이 당시에 팝 아티스트들, 예를 들어 조지 시걸, 톰 메슬만, 앤디 워홀, 제임스 로젠퀴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한테 커미션을 준 거예요. 플레이메이트라는 주제로 미술로서의 플레이메이트, as playmate of fine art라는 주제를 줬어요. 플레이메이트가 뭐냐? 플레이보이에 나오는 모델들 중에 가장 아이코닉하고 그 달에 가장 인기가 많은 여성을 플레이메이트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그냥 야하고 예쁘고 성적 대상이 아니라 그게 그 당시에는 탑스타 배우가 되는 등용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우리나라의 세시 같이. 맞아요. 플레이보이 출신의 모델들이나 배우들이 많아요. 파멜라 앤더슨도 그렇고 뭐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되게 아이코닉한 여성들이었는데 그 플레이메이트라는 주제를 주고 작품 커미션을 했는데 많은 작가들이 뭐 여성을 그리고 뭐 이랬는데 이제 되게 한 가운데 가슴이 풍만한 여성을 그리고 오이와 딸기 굉장히 상관없는 주제들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보통 그죠? 보는 사람이 주체가 됐어 보면은 성적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적인 대상인데 이걸 이 여자가 임산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임산부의 몸이에요. 그럼 이런 성적인 에로티시즘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이거는 아이를 잉태한 굉장히 성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임신한 플레이메이트를 그린 거래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가슴은 네, 풍만한 가슴이 아니라 임신이라는 걸 겪으면서 몸이 변화한 거죠. 그리고 임신을 이 당시에 1964년에 제임스 로젠키스트 첫 번째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경험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작가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여성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의 욕구와 욕망의 변화를 경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단맛과 신맛의 음식을 되게 욕망하잖아요. 그래서 오이 피클과 그 달콤한 크림에 묻어있는 딸기, 임신한 여자들이 딸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배가 없어서 또 임신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쵸. 그게 어떤 반전이죠. 그래서 60년대 이 당시에 여성의 성 해방이라든지 여성이 뭐 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 안쪽에 있는 뭐 소스 콜라주를 보시면 그 당시에 여성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처음으로 담배 광고에 여자 모델이 등장을 했대요.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래서 그래도 재밌는 게 이 작가의 어머니가 파일럿이었어요. 지금도 파일럿은 여자가 되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 파일럿이었으면 되게 진보적인. 예. 그래서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것도 엄마가 이제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대상이 되고 수동적이기보다는 근데 반전을 준 거죠. 이 여자는 임신한 여자야. 그리고 이 여자가 욕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 대상이 성적 대상이 아니라 어떤 욕망의 주체가 된 거죠. 근데 또 이 여성의 몸을 그냥 플레이보이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랑 임신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그쵸. 너무 다르네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작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해프닝은 휴 해프너가 그걸 듣고 임신한 몸, 자기가 던진 그 커미션 주제랑 달라가지고 결국 작품을 커미션만 하고 가져가질 않았대요. 돈을 주고? 네. 작품 제작은 작가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은 나쁜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네. 그래서 근데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 이 선이 뭐예요? 이 선들 알고 이게 재밌는 게 전통적인 캔버스의 형식을 파괴를 했죠. 이게 보면 4개의 패널로 나눠져 있고 네, 그리고 크기도 다르고. 네, 되게 오픈되어 있고 이걸 보면은 약간 옛날에 이탈리아 그러니까 종교화, 재단화의 3단 재단화의 느낌이죠. 근데 재단화의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죠. 그리고 양쪽에는 천사나 아니면은 그걸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잉태를 한 성모 마리아. 그래서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는 카를로 크리벨리의 성모자상이에요. 요거 줘봐. 3단 재단화죠. 재단화의 형식이죠. 오이가 있네. 오이를 몰랐지? 네. 오이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재단화에서? 구원이래. 나 지금 너무 소름이 끼쳐. 이거 설명하면서도 나 이거 가지고 진짜 두세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복숭아? 몰라. 사과인지 뭐 네. 그렇겠죠? 저는 이 작품 너무 재밌었어요. 플레이메이트. 네.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다들 사람들이 너무 선정적이다. 이런 거 해도 돼? 페미니스트들한테 공격받을 텐데. 근데 누구보다도 여성을 되게 주체로 두고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반응을 보고 비웃었죠. 그다음 또 다음 작품 뭐 볼까요? 다음 작품들 이런 거 보시면 이거는 근데 제가 사진에서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네, 다 파격적이에요. 이거는 캔버스 천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배드 스프링이라는 제목인데 이렇게 굉장히 은색으로 칠한 이런 나무 프레임에다 묶어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여성의 얼굴이고 이것 또한 그거죠.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네, 묶어서 당겨놓는 철조망 같은.
그리고 이 여자는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측면을 응시하고 보는 사람은 약간 관음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여자를 훔쳐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성을 바라봤던 어떤 폭력적인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전시를 보시면 다 대부분 캔버스들이 다 뭐 분할이 되어 있거나 변형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또 맛있던 마크인데? 뭐냐 이 마크가 뭘까요? 전자제품. 네, 이게 제너럴 G이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고 당시에 미국에서 60년대 엄청난 미국의 모든 가전제품과 조명과 그런 것들을 했던 그 대기업이래요. 근데 굉장히 아이코닉하겠죠, 60년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군사 물품을 이제 제작을 하고, 이 회사가. 예,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제임스 로제기스는 이 회사가 너무 싫었던 거야. 싫어서 여자 낳는데 굉장히 약간 막 환각적이고 섬광을 보는 듯한 거죠. 표현한 거랑 또 다른 느낌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플래시를 탁 터뜨려서 플래시를 눈에 딱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 막 깜빡깜빡 막 여기 막 불빛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처럼. 진짜 그런 이것도 다 60년대. 아주 60년대. 진짜 옛날 시리즈다. 그 저게 되게 재밌어. 근데 60년대 거 치고 이건 너무 컨템포러리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냐? 이거 그린 거네? 60년대에 시카고에 시장을 지냈던 데일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게 악명 높은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명한 그 마틴 루터킹 박사가 암살이 당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거를 막 시위가 일어나고 막 사람 폭동이 일어나고 그 시에. 근데 이 시장님이 그 폭동과 시위를 되게 폭력적이고 무력을 가지고 잠재웠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악명 높고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되게 가장 큰 뭐 비닐 만드는 플라스틱 만드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이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갈기갈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과 이런 끔찍함이 얼마나 가볍게 오래 가지 못한다. 날아갈 수 있는지.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걸 다 불어보세요. 네. 불어도 돼요? 그럼요. 침튀기만큼. 안 튀기게 잘 하면 됩니다. 혹시 물어보면. 근데 이게 근데 그린 건데 비닐이잖아요. 그럼 이 안쪽에 그린 거예요? 아니. 이게 비닐 아픈 비닐이거든요. 붙이 안 난 것 같아. 맞아요. 투명한 코팅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려놓고 코팅지를 붙인 것 같아. 네. 와. 그럼 우리도 앞으로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잘라놓고 네. 이렇게 부르세요. 날아가 버려라. 꺼져. 이렇게. 그렇구나. 이쪽은요? 저- 여기 되게 추상적이다. 네, 여기도 이제 좀 되게 재밌게 이렇게 했는데 60년대에 뭐가 나왔을까요? 컬러 텔레비전. 컬러 TV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 근데 우리 지금 세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니 TV 딱 켜면은 요새는 바로 켜지지만 네, 시간이 옛날에는 까망색에서 빛이 이렇게 번지면서 켰는. 나도 그래요. 나 들은 거예요 지금. 옛날에 발꼬락으로 TV를 이렇게 키면. 화면이 까만 화면 이렇게 막 안에서 이렇게 색이 점점 됐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모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것도 약간 섬광이라든지 그런 세계 일루전 이런 것에 대한 좀 추상. 원래 로젠퀴스트가 5개 광고 그 빌보드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그걸 그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큰 작품들이 많은데 그걸 카츠가 좋아하는 큰 크기랑 또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림 연습하기엔 참 좋은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밤에는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한 작업들은 다 추상 작품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구상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도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렇고. 뭐 여기는 루드비히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한 방을 다 채우는 작품 중에 말 눈 가리개 있죠, 요거. 그 제목이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다 한 방이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화려하고 색이 튀기는 듯한 되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여러 가지 패널들이 붙어 있는데 그거 좀 자료면으로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던 연구자들이에요. 저거 마지막. 또
근데 60년대 작품만 모으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거 60년대, 이것도 60년대 작품인데, 요거는 섀도우 그림자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이걸 보시면 되게 다 까맣잖아요. 네. 하지만 까만 것도 다 까만색이 아니에요. 보시면 약간 보랏빛의 까만, 회색, 푸른색 다 조금씩 섞여 있는데, 이 작가는 이제 뭐 빛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따라서 색이 까만색이어도 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뭐 이게 수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저기 성냥에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멀리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작가는 5개 광고를 찍었던 만들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멀리 나가서 보시면 여자의 옆모습이 이렇게 보이세요? 저 마젠타 색깔. 오, 입술. 네. 그리고 그 뒤에가 그림자예요. 이 여자 옆모습의 그림자. 어머, 여자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 까만 부분은 굴러가는 타이어. 타이어? 아, 나는 세탁기 그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이제 요 마젠타색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발견된 페인트인데, 그림 그리는 페인트는 아니었고, 뭐 항공기라든지 뭐 이제 그런 5개 광고판을 그리는 데 쓰이는 그런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가면 이제 드로잉들. 네, 이 원래 로젠키스트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호기심에서 늘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라는 시작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그 정답을 찾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또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그게 동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소스 콜라주인데 이렇게 크게 원작을 그리기 전에 있다. 네, 늘 이렇게 조그마한 연구작들, 스터디를 했던 거예요. 그거에 네, 그거에 맞는 뭐 이렇게 보시면 색깔 테스트도 해보고. 오, 이런 거는 근데 저거 사고 같이 사면 참 좋겠다. 아, 그 대부분 안 사셔서 많이 남아있어요, 얘네들. 그럼 참 좋을 텐데. 이것도 어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아방가르드 퍼포머래요. 그때 그래서 뭐 댄스처럼. 네, 아방가르드 퍼포밍 댄스를 뭐 후원하는 그런 전시회 내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기 있는 원작들은 다 좋은 미술관에. 미술관에 있고 이 드로잉들이 다 여기 있구나. 네. 결혼하셨죠? 결혼 2번 하셨어요. 이거 봐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죠? 자, 여기 와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주 재밌거든요. 네. 여러분, 네이토 아시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협력기구 그거잖아요. 그게 1947년에 20개의 나라로 조약이 됐는데, 그게 그 원탁 테이블에서 사인을 하던 사람, 조약에 사인을 하던 그 4명의 주요 인물들의 사진, 인물들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잡지나 신문에서 하는 거죠. 골프 치는 놈, 하는 사람, 테니스 하는 사람, 뭐 담배 피우는 사람, 뭐 있지. 이제 얼굴 다 지운 거예요. 이걸 이렇게 놨어. 근데 6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네이토에 가입된 나라들이 핵무기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또 조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되게 화가 난 거지, 작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조약을 만든 이 사람들을 약간 비꼬는 그런 거죠. 네.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캐나다의 어떤 전쟁 반대 다큐멘터리를 보고, 거기서 이제 있었던 주요 정치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콜라주들이 나이브하고 좋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여성이 담배 피는 모습으로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여자 스타킹인가 뭐 타이즈인가 뭐가 발명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의 그런 달라진 지점, 위상, 네, 그런 해방. 당시에 거죠. 그때 신문이나 이런 맞아요. 와, 이건 완전 똑같이 또 60년대 거네요. 그게 연장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좀 회고전이었고, 회고전. 이번 전시는 60년대에 초점을 맞춘. 그럼 한국에 이제 그 로젠캐스트를 잘 모르는 분이 아직도 정말 많잖아요. 많죠. 이번 전시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팝아트라는 장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팝아트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러니까
팝아트라 하면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왜냐면 앤디 워홀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때 가장 뭐 아이코닉했던 인물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단순화해서 했다라고 굉장히 또 약간 팝한 이미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를 담고 가장 근데 팝이라는 게 좀 파퓰러 컬처를 줄여서 팝아트라고 한 거잖아요. 파퓰러 아트.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짜 팝아트 사회를 담은 그런 그 주요 그때 있었던 사건의 인물을 담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전시를 하고 작년에 라우센버그 전시를 하면서 약간 역사 공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시대 역사를 진짜 사회사, 약간 그 시대 문화사를 공부하는 느낌이 있어서 왜냐면 60년대나 제가 진짜 격변의 시기. 맞아요. 80년대에 라우센버그 전시나 그때 제가 살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막 90년대에 80년대생 살긴 살았는데 뭐 제대로 뭐가 있지는 않았겠죠. 6살인데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데 그냥 막 책처럼 지루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작품과 어떤 좀 재밌는 비주얼 매체로 공부를 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그건 안에 들어가서 할까? 아 그래요? 아니 그거 찍어야 돼. 플레이보이 그거 찍어야 돼.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갤러리에서 줬어요? 아니 구한 건 아니고 이거를 아카이브로 갖고 있었지 재단 측에서. 진짜? 봐봐 67년 거 이거 일부리였어. 67년도 거예요. 진짜 오래 거의 박물관에 가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너무 타미스만도 두껍죠. 생각나요. 자, 그 당시 진짜 이게 아까 보셨던 그 플레이메이트라는 작품이 어머. 여기 실렸죠. 이거 이거 보면 타미스만. 토메슬만도 요거 너무 좋은 커미션을 한 작가인데. 거고 어머 재밌다. 다 있어 진짜. 조지 시걸. 시걸도 했었고 어머, 벤 존슨, 다 있어. 예, 와. 라리 레리 리버스. 리버스. 여기 이거 앤디 워홀이 한 거예요 이렇게. 와. 가슴? 여성의 가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주제였던 거죠. 더 플레이메이트 에즈 파인 아트. 살바도르 달리도 했었어. 이야. 이게 아마 살바도르 달리인 거. 이런 것만 공부해도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미술 칼럼에 뭐 1960년대 플레이보이 잡지에 나왔던 뭐 당시의 작가들을 너네가 그 당시에 샀으면 지금 엄청 그 작가 맞아요. 유명해 이런 글이 있더라고. 나름 진짜 이 잡지가 열심히 했는데 보면 봐봐요. 양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우리의 나오긴 하나도 안 나온 건 아닌데. 그죠. 굉장히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되게 이제 재단 측에서 갖고 있던 거구나. 오히려 뭐 그런 팝 문화에 대한 요즘 걸 시대에 많이 다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이 뭐 깨끗하지? 야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요? 이게 봐봐 플레이보이 플레이메이트 이달의 플레이메이트인 거야 이 근데 여자가. 이거 그린 거 같아요. 너무 근데 우리나라 잡지도 옛날에 보면은 이달의 뭐 예쁜 모델 소녀상. 하면은 뭐 이렇게 별지로 이렇게 입고 했잖아요. 소년상은 없네. 이달의 예쁜 남성. 청년. 우리가 옛날에 뭐 잡지에서 아이코닉했던 인물들도 있어. 뭐 최창민. 맞아요. 그런 김승현. 거. 그렇듯이 이제 그런 게 있어. 약간 막 그 아이코닉한. 당시에 맞아. 이효원. 그치. Hey, do you remember 20-something years ago? Those cold nights in